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칩니다.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안녕하세요. 알쓸 겸정 탐정 파일 77070 MC 아나운서 김상근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파일 77070 똑순이 김현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현영 씨. 네. 저는 이제 올해로 한 면허 딴 지 20년 됐거든요. 네. 현영 씨는 운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성근 씨보다 6살 동생이니까 제가 14년 차 베테랑 경력 운전자예요. 6살 동생이었어요? 난 2살 누나인 줄 알았지. 갑자기 왜 그걸 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현영 씨나 저 같은 네. 베테랑 베스트 드라이버 분들도 요즘 요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아, 맞아요. 그거 들은 적 있어요. 이게 신호나 보행자 여부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마다 말이 다 각각 제각각이라서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릴 때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 박경철 실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철 연구실장입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이 여전히 그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우회전 올 때 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회전이 왜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건가요? 일단은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일시정지해서 우회전해서 착석을 했거든요. 빨간불 켜드릴 걸 조심하시라고. 두 분이랑 충돌할까봐. 아하. 그러니까 이게 우회전 교통사고가 사실 그 보행자 사고 중에서 우회전에서 일어나는 비중이 이제 5년 전에는 한 23% 정도 됐는데 오, 예. 지금은 이제 30%까지 오히려 늘었죠.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 우회전을 해왔어요. 우회전 통행법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뿅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동안 계도 기간도 길었고, 뭐 언론 통해서 홍보도 되게 많이 됐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왜 여전히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실 헷갈려요.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회전 통행법은 해방 이후 때부터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간 불에서도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좀 헷갈렸네요, 진짜. 왜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꼭 지켜야지 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엄청 부각이 되고 그럼 어떻게 통행해야지 되지가 막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처럼 그다음에 저도 포함해서 헷갈리는 사례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박사님도 맞습니다. 헷갈렸던 거죠. 박사님 헷갈릴 정도면 헷갈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면서 그게 부각이 되니까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럴 때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찾아보니까 굉장히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경찰의 단속 지침이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야, 근데 표정은 왜 그래? 예, 아까 이런 거 좀 전문 용어 얘기할 때 살짝 좀 자존심이 올라가거든요.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좀 단속을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다가 이제 보행자고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이거는 신호 위반이다. 12대 중과실로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 맞으신데요? 12대 중과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전문가도 아니 도대체 이거 빨간불일 때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경찰은 조심해서 가도 된다 그러고 내가 만약에 사고 내면 아까 그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12대 중과실에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가라 누구는 가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헷갈려요 지금. 그런데 박사님, 이 우회전 교통법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우회전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예. 둘 다 자료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네. 아니 저희가 또 77070 MC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가 이 4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400명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별로 저희가 시험 보듯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400명 중에서 딱 한 명. 한 명? 네.
남성 운전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한 명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몰랐구만. 딱 봐도 몰랐어. 몰랐어. 눈에 나는 전혀 모르겠어. 인정. 잠깐만요. 근데 성근 씨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오늘 지금 이제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니 77070의 MC인 저희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도 모를 거다라는 이 기반 하에 정말 이 우회전 통행법을 오늘 제대로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우회전 통행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전방 신호등은 차량 신호등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운전자는 참고사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요. 녹색이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는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만약에 서성거리면 전방 신호등에 상관없이 보행 신호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다 통행한 이후에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행자 신호는 참고용이지 우회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방 신호가 적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때 아까 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두세 배 조심해서 서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회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잖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회전을 내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섰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맞아. 괜히 좀 이렇게 흐름 맞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스트레스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계속 멈추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뒤에서 엄청 빵빵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한 번은 멈춰야 되니까 일단 멈추고 가는데도 아 내가 잘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뒤에서 빵빵거리고 나한테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박사님 이렇게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열불이 나는 거 아닐까요? 무조건 멈췄다 가야지 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멈추고 나서 보행자가 없으면 조심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뒤에 이제 대기 행렬이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는 또 그게 맞는 통행 방법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누구는 멈추고 누구는 서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클렉션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굉장히 헷갈리고 알쏭달쏭한 우회전 통행법입니다. 이제 이 순간 저희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알기 쉽게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걸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 우회전 통행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회전 통행이 이제 사람들의 혼란을 주니까 저희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신호등이 딱 있으면 확실히 보이긴 하겠는데, 그죠? 네,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스마트 킴 아나운서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실 최근에 이제 횡단보도 보면 조명도 있고 LCD 패널도 있어서 앞에 뭐 우회전 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전방에 그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다 화면에 표출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제가 운전하다가 그거 보려고 하면 전방 주시 태만 쾅 부딪힐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려면 스마트 횡단보도보다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정말 혼란한 지점에 빨리 설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실제로 한 통계에서 운전자들이 우회전 개선 방안 1순위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한 37%가 첫 번째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아요. 명확하게 신호등이 있으면 지키면 되는 거니까 네, 고민할 게 많이 없어지기는 하죠. 박사님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그런 길 있잖아요. 인도 있고
짧은 횡단보도 있고 섬 있고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건너가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우회전 차량에는 신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저희가 교통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회전 차량이 빨리 갈 수 있게 만든 네. 거라서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면 차량은 무조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보행자의 한 90%가 이 교통섬에서 안전에 횡단할 때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선은 좀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회전 반경도 이제 축소하는 그런 교차로 기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교통섬 삭제는 제가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회전 반경 축소, 요건 뭐예요? 차량으로 가면 저희가 띡 해서 90도로 돌을 수가 절대 없잖아요.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이걸 부드럽게 라운드를 주는 게 회전 반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6에서 한 15m 정도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만드는데 곡선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곡선이니까 운전하기가 편하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사고가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트럭이나 대형 버스가 우회전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블랙박스 이런 뭐 TV 같은 거 보면 가장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의 시거라고 표현하는데요. 제약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역이 크게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처럼 어린애들, 키가 낮은 학생이 우회전하면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그 교통사고 횡단하면서 이제 100건당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2.8명의 그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대형차는 6.0명으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큰 차는 1차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지 모르고 그냥 운행을 더 하셔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박사님 무슨 방법 없을까요? 화물차나 버스는 영세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옵션 장치가 비싸니까 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조금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생기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줘서라도 좀 안전한 그런 대형차를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경기도의 핫 이슈, 빅 이슈, 꿀잼 이슈 갖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 박사님, 네, 오늘 탐정파일 77070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전 연구자잖아요. 되게 딱딱한데 오늘 두 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아마 녹화가 된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제가 연구한 성과물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기쁩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우회전 통행법,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그날을 위해서 경기연구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파일 77070. 경기연구원 앞으로도 경기도의 핫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We will be back.